있는데요. 엄청난 자금력을 이용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축구선수는 물론 감독까지 영입하고 있죠. 중국 슈퍼리그의 평균 연봉 순위는 EPL,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 리그왕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많은 연봉을 주기로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명 선수들이 은퇴 전 중국 리그로 향하기도 합니다. 맨유 소속이었던 펠라이니와 토트넘 소속이었던 무사 덴벨레 역시 중국 리그로 이적했죠. 이렇게 은퇴 이전 중국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리그로 이적한 축구선수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현재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거쳤던 선수들 중에서도 선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축구계의 물리학자 존 오비 미켈입니다. 미켈은 2017년 텐진 터다로 이적하며 중국 리그를 거쳐 현재는 터키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재능을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수많은 빅클럽들이 노리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맨유와 첼시가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2006년 첼시로 팀을 옮기게 되었죠. 하지만 미켈은 이적 초기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는 등 주전 자리에서 밀려 2시즌 동안 많은 출전을 하지 못했고, 이후 08-09 시즌부터 서서히 주전 출장을 하기 시작하며 팀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당시 애쉬양의 부상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었는데, 주전으로 출전하면서도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인 미켈은 애쉬양의 복귀 이후 다시 로테이션 멤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히딩크, 안첼로티 체제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며 09-10 시즌 리그 우승, 08-09, 09-10 시즌 FA컵 연속 우승에 기여하는 활약을 보여줬죠. 이후 그는 첼시 소속으로 총 10년간 활약하다 중국으로 이적하였습니다. 미켈은 첼시에서 10년이란 세월을 함께하면서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첼시의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인데, 그는 단지 벤치 선수였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로테이션 이상의 입지로 출전했고 2012년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대활약을 하며 첼시의 역사상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탱크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던 선수 야야 투레입니다. 투레는 현재 중국 리그의 칭다오 황하이에 소속되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2005년 올림피아코스에서 데뷔해 모나코를 거쳐 2007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는 200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챔스 우승을 차지했고 2번의 라리가 우승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0년부터 바르셀로나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중원에 사비와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를 기용하며 주전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레는 맨시티로 이적을 결심합니다. 이적 후 투레는 맨시티에서 11-12 시즌에 극적 리그 우승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13-14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20골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이 덕분에 맨시티는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15-16 시즌 아직까지도 맨시티의 챔스 최고 성적인 챔스 4강 진출의 핵심으로 활약했죠. 이런 투레는 17-18 시즌을 끝으로 8시즌 동안 몸담았던 맨시티를 떠나 자신의 친정팀인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3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되며 새 팀을 찾아 나섰고 결국 중국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임팩트 있는 이름으로 많은 한국 팬을 보유했던 선수 헐크입니다. 헐크는 현재 중국 리그의 상하이 선화에 소속되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는 선수 생활 초기 오랜 시간 무명 선수로 지내다가 2005년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많은 팀에 임대 생활을 했고 당시까지는 크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헐크는 꾸준히 실력을 키워나갔고 결국 일본에서 2시즌 동안 80경기 62골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2008년 그는 FC 포르투로 이적을 하게 되었죠. 이적 후 초반에는 팔카오에게 밀려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011 시즌부터 포텐이 터져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팔카오와 함께 투톱을 이루며 리그에서 26경기 23골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득점왕을 차지했죠. 유로파 리그에서는 폭발적인 득점 대신 이타적인 플레이를 주로 선보이며 팔카오의 수많은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 그는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뽑히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지만 이후 빅클럽으로 이적하지 못하고 2012년 러시아의 제니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한 시즌인 12-13 시즌, 그는 리그에서 18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는 것에 그치며 이전의 활약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시즌 초반 리그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부진을 겪었지만 이후 8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기량을 보여줬죠. 이후 그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차기 시즌에 대한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제니트에서는 좋은 활약을 이어가며 2015년 제니트와 2년 연장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5-16 시즌 제니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무려 715억의 이적료로 중국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한때 박지성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선수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테베즈는 2017년 상하이 선화로 이적해 중국 리그를 거쳐 현재는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아르헨티나 리그의 보카 주니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코린치안스를 거쳐 프리미어 리그의 웨스트햄으로 입단했습니다. 입단 이후 시즌 중반까지 엄청난 부진을 보여주었지만 리그 29라운드 토트넘전에서 프리킥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전 이후 30라운드부터 37라운드까지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리그 최하위 등수에서 17위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팀의 강등 여부가 결정되는 리그 마지막 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을 강등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웨스트햄에서의 활약으로 테베즈는 맨유로 임대 이적을 가게 되는데요. 이적 당시 웨인 루니와 겹치는 동선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으나 시즌 시작 후 그는 효과적으로 팀에 적응하며 루니와 함께 투톱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긱스, 호날두, 루니, 테베즈 이 공격진들의 활약 덕에 맨유는 EPL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임대 중이었던 테베즈를 맨유가 완전 영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맨유는 테베즈 대신 베르바토프를 영입했고 테베즈는 벤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벤치 신세가 된 테베즈는 결국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맨유에서의 시즌이 끝나고 테베즈는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테베즈의 다음 행선지는 다른 클럽도 아닌 바로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테베즈는 맨시티 소속으로 148경기 동안 73골 36도움을 기록하며 1011 시즌에는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도 보여주었는데 이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에는 맨시티의 주장직까지 맡으며 팀을 이끌기도 했죠. 주장 완장까지 찼지만 향수병과 감독 불화 등을 이유로 맨시티와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무단 이탈 후 골프 사태가 대표적이었죠. 결국 테베즈는 맨시티를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13-14 시즌 테베즈는 아쉽게도 34경기 19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유벤투스가 승점 102점의 신기록으로 세리에A 3연패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로 시즌을 마치게 되는데요. 리그 우승을 차지한 다음 시즌 테베즈는 유벤투스를 챔스 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보카 주니어스로 복귀 후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그의 연봉이 무려 4천만 유로, 하나로는 약 495억이라고 알려져 있어 당시 전세계 연봉 1위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했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연봉이 무색하게도 상하이 선화에서 총 4골만을 기록하며 한 골당 약 120억을 챙긴 후 한 시즌 만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현재 보카 주니어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마지우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입니다. 마스체라노는 17-18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 허베이 화샤싱풀을 거쳐 현재는 자신이 처음 축구 생활을 시작했던 아르헨티나로 복귀한 상태인데요. 그는 리버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며 특유의 수비력 때문에 한국에서는 마지우개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 선수죠. 그는 리버풀 시절 사비 알론소, 스티븐 제라드와 함께 막강한 중원의 한 축을 담당하며 영향력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08-09 시즌 리버풀의 마스체라노 알론소 중원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EPL과 유럽 무대에서도 엄청난 위력으로 상대팀의 중원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2010년 마스체라노는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바르셀로나 중원에는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체라노는 주전 선수로 기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푸열의 부상 이후 센터백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센터백 치고는 키가 작았지만 뛰어난 수비 실력으로 센터백 포지션도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 커리어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11-12 시즌에는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고 미드필더로도 출전하면서 두 포지션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셀로나 전술 특성상 마스체라노보다 부스케츠가 더욱 적합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일은 드물었죠. 이후 그는 장시간의 유럽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이적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